법륜 스님의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요즘 세태를 보면 노령 인구는 계속 늘어가는데 자식들이 어르신들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을 요양원에 맡겨놓고 3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 요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적자이기도 해서 이런 자식들을 볼 때마다 패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7080 학번인데 이처럼 요즘 부모님들은 아들, 딸 세대에게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5, 60대 되시는 분들은 그 전 세대의 문화를 계승했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 하겠지만 자식들 나이쯤 되는 3, 40대에서는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이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5, 60대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지만 자신은 며느리에게 봉양받을 수 없는 끼어있는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쁜 점만 말한다면 나는 부모를 열심히 봉양했는데도 내 자식에게는 봉양을 못 받았다. 그래서 억울하다 할 수 있지만 좋은 점이라고 하면 나는 부모를 모시는 문화도 경험했고 부모를 모시지 않는 문화도 경험했기 때문에 두 가지 문화를 다 경험할 수 있어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주로 후자 쪽으로 생각하고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어렸을 때에는 목화를 직접 심어서 집에서 물레로 짠 삼배옷을 입고 다녔고 신발도 운동화를 못 신고 맨발로 다니거나 까만 고무신을 겨우 신고 다녔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자란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네팔이나 인도에 있는 가난한 마을에 가면 스님 어릴 적 70년대 새마을 운동 때와 너무 비슷해서 언어가 다른 것 빼고는 금방 대화가 통합니다. 부엌 계량을 이렇게 했을 때 아내들이 훨씬 편할 것이다 알려주면 동네 여인들이 좋아해주고 논밭이 몇 마직이냐 하면 그 나라 단위로는 몇 헥타르다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얼마 벌겠다 계산을 딱 해서 애들 중 마지막 중학교 보낼 수 있겠다고 얘기해주니 다른 나라에서 온 스님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며 신기해합니다. 공부 많이 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아무리 해외 봉사를 나간다 해도 스님이 어릴 때 경험한 만큼 알 수가 없으니 스님은 전생에 복을 지어 지금과 같은 시대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농사를 배울 수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손쉽게 도와줄 수 있어 거기에서는 박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또 학교 다니면서 과학을 공부해 인류의 첨단 문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쪽 문화에 걸쳐 있는 세대에 태어난 것을 스님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부모님 돌봤는데 내 자식한테는 봉양을 못 받는다.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나는 불행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불행한 시대에 사는 거고 스님처럼 한 시대에 살면서 과거도 경험하고 미래도 경험하고 양쪽 세대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하면 축복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보니 힘든 걸 알았으면 내 며느리한테는 모실 필요 없다고 해줘야 하고 내가 딸이어서 천대를 받았다 하면 나는 남의 딸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겠다 해야 문명이 변화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상 나이가 들면 어릴 때 받은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려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그런 욕구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연에서 다른 동물들에게는 늙은 부모를 봉해하는 경우가 없어 그것은 인간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노인을 돌본다 하면 선행을 한다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돌보고 싶으면 돌보는 거지 다른 누가 돌보지 않는다 해서 욕을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자기도 돌볼 수 있는 만큼만 돌봐야지 억지로 무리를 해서 돌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자식이 어릴 때 냄새나는 똥기저귀를 갈아줬다 해서 늙어서 보답하라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은 지 자식의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너무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윤리가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연. 아들이 결혼한다 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9년이 지나도 왕래가 없고 며느리와 손녀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암 수술을 하게 돼서야 방문해 주었는데 그때는 손녀가 6살이 됐을 때입니다. 손녀가 돌일 때 본 이후로 처음 본 것입니다. 그 후로도 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할머니 장례식에도 아들 혼자만 왔다 가니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야 할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이혼하고 집에 오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연락이 없더라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부인이 있고 자식도 있고 가정을 꾸려 지들끼리 잘 사는 게 낫겠습니까? 둘이 결혼할 때 처음에는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찬성했던 것처럼 보고 싶다 찾아오라고 하면 며느리가 볼 때에는 시어머니가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지조가 있으면 처음에 반대했던 그 배짱으로 오겠다 해도 오지 마라 하면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엄마는 혼자 살아도 잘 산다 했어야지. 명절에도 자꾸 부르게 되면 아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질문자의 주장은 아들 보고 이혼하고 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부모라고 하면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잘 살아 계신다면 자기 영감이나 챙기는 게 좋습니다. 아들은 이미 챙겨주는 여자 한 명이 있으니깐 둘이서 챙겨줄 필요가 없으니 정을 딱 끊어야 합니다. 자꾸만 아들 보고 싶은 생각, 손녀 보고 싶은 생각하고 있으면 이혼해라, 이혼해라 라고 염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엄마는 그저 내가 잘 살아주기만 하면 된다. 안 찾아오고 소식 없는 게 효도지. 돈 달라고 찾아오는 것이 둘이 싸우고 못 살겠다 하며 찾아오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관점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연. 아들이 33인데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나눈 지 100일이 넘은 것 같습니다. 딸이 곧 결혼을 해서 상견례에도 참석하라 말해주고 싶은데 며칠 전에도 고기 사들고 가서 얘기 좀 하자 해도 싫다고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항상 대화를 시작하고 나서 나쁜 쪽으로 끝났던지라 나름대로 소통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용돈도 놓고 가는 등 갖은 노력을 해봐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건 세상에 없고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듣지 않고 잔소리를 하니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듣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을 국민이 듣겠습니까? 질문자는 지금 자녀들에게 독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북한의 김정은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보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하는 것도 자기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돈으로 유혹해서 얘기 듣겠다 하는 것도 아직도 어린애 취급하는 것과 같아 말 잘 듣는 어린아이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대화를 하고 싶으니 내가 방문을 열어라 하는 것도 자식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하겠다는 것이라 자식을 위해 부모가 있어야 하는 것을 부모를 위해 자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거꾸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들하고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옛부터 어린애가 제잘제잘하면 말 잘한다 했지만 나이 들어 제잘거리면 추태라 하니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입니다. 그래도 입이 간질간질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입을 다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 의견이 궁금하다 해도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하며 조용히 있어야 하고 제발 한마디 해달라 재촉하면 그제서야 한두 마디 해주면 됩니다. 차 사는데 돈 좀 보태달라 하면 안 주고 버티다가 싹싹 빌면 그제서야 한 2푼 좀 쥐어주고 상견례를 가서도 한마디 해달라 하기 전까지는 늙어서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하며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젊은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은 이해는 됩니다. 마당에 고추를 널어 놓았는데 나이 든 노인은 경험이 많아 날씨를 봤을 때 비가 온다 싶으면 젊은이에게 거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젊은이가 보기엔 비가 올 것 같지 않다 생각을 하니 노인이 2번,
3번 말하게 되어 잔소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고추 한 번 버려도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비가 올 테니 고추 걷어야 한다 한마디만 하고 나서 가만히 놔두면 젊은이도 처음에는 제 맘대로 하다가 고추를 2번, 3번 버리고 나서 지도 배우는 게 있어. 그 뒤로는 경험도 생기고 알아서 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이 가져야 할 현명한 태도이지만 사람들은 이걸 기다려주지 못해. 아는 것이 병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대할 때 너무 간섭하거나 잔소리하지 말아야 하고 자식이라면 노인의 잔소리를 이해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